요즘 삶이 길어져서 그런가요? 예전과 달리 한 개 직업만 갖는 게 아니라 네. 두세 개 직업을 바꾸거나 병행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직업 또는 노후에 할 일을 따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께 저희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임수정 컨설턴트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치 않는 은퇴나 퇴사 후에 이제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네.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직을 이렇게 찾는 이직을 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일하는 거에 비해서 좀 연봉이 좀 낮거나 아니면 업무 영역을 좀 넓히고 싶을 때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이직을 좀 고려해 볼 때 그리고 회사의 비전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적성에 맞지 않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복리후생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문화 분위기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오너와의 트러블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직을 고려하는 편입니다. 이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중장년 세대의 경우에는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직종으로 옮기는 건 좀 망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예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장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10년 이상 있으시다 보니까는 네. 그 분야에 가장 친숙하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더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이 받아왔던 그런 연봉 수준으로 해서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직종을 바꿔가지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직종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유사한 직종으로 해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의료 업종에 계셨던 분들이 의료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사 담당자가 인사 교육 전문가로 이직을 하는 경우 네. 그리고 재무 담당자가 격리 회계 쪽 학원 강사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건설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쪽에 엔지니어들이 시설이나 빌딩 관리 소장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홍보나 이런 광고 쪽에 이제 업종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영업이나 마케팅 쪽으로 유사한 직종으로 좀 옮겨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직업이나 직종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제 직장을 병행하면서 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건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이직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훈련 등의 이수를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일 같은 경우에 네. 사이버 강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청강을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경우 이런 노력을 좀 기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말을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 그 직업을 체험해보는 노력을 좀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농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농장 같은 것들을 직접 해본다거나, 좋네요. 예,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좀 해가지고 직업에 좀 한번 도전을 해본다라거나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는 거죠. 네. 이 전혀 다른 새로운 직종에 또 이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컨설턴트님께서 사례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완전히 다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은행 출신이셨던 분이 제조업에 이런 재무 관리자로 가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40대이신 남성분이셨는데요. 사실은 은행 업무하고 네. 기업의 재무나 격리 회계 쪽 업무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또 은행 출신이신 분들을 기업에 취업시켜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좀 겪고는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래 장시간 동안 그 은행에 몸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고 그 아는 지인분의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 뭐 주말이라든가 뭐 이런 시간을 조금 내셔가지고 따로 뭐 격리, 회계, 뭐 재무 쪽, 기업 쪽에서 하는 업무들을 조금 배우셨어요. 배우시고 또 도움을 무료로 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력을 현장에서 경험을 좀 쌓는 노력을 좀 하셨죠. 회사를 다니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퇴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의 그 재무 관리자로 가신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경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직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요즘 보게 되면 뭐 보수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상담하시다 보면 이런 사례들도 좀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근데 50대 분이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 사무장으로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기업 등에서 이제 경영 총괄 관리자로 열심히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쪽에 워낙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타인의 성장을 보는 것 부분에 있어서 흥미를 좀 가지고 계셨던 분이셔서 그 사내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하셨고요. 근데 하시다 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웃음 치료사라든가 아니면 뭐 레크리에이션 강사, 뭐 직업 상담 쪽 뭐 훈련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을 좀 이수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실전에서 한번 활동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좀 하시다가 아무래도 이제 경영 관리 쪽의 일을 좀 하시면서 남들을 좀 도와주고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 쪽에 몸담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다가 이분이 또 신앙이 또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회 사무장으로 취업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 인생 후반기에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고 자격증과 이런 실무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직이 가능했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컨설턴트님께서는 이 이직을 돕는 일을 하는 전문가시잖아요.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그 바꾸고자 하는 그런 직업의 양면성을 조금 많이 고려해서 이직을 고려해보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면성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유리창 안에서 유리창 밖을 봤을 땐 굉장히 세상이 평온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직업도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고수입에 뭐 사회적 위치도 좋고 그렇잖아요. 봤을 때는. 근데 그 이면에는 그 변론을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간과한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간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이직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실력과 능력을 좀 겸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직을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뭐 연봉 수준이라든가 뭐 조직의 문화, 분위기 이런 것들에 쫓아가지고 이직을 결정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이 실력이나 어떤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 부분을 좀 체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직을 할 경우에 장기 실직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많고 이직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또 저희가 알기로는 뭐 이직도 이제 어떤 주기라든가 이직하기 쉬운 그런 그 기간이 있나 봐요. 그런가요? 네. 뭐 최소한 그 한 직장에 아니면 한 직급에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어떤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이직을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3년에서 5년이요? 예. 그 과장급 예를 들어 뭐 과장급 1년 차하고 과장급 3년 차하고의 업무 내용하고 관리 능력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빠른 이직을 할 경우에는 그 전에 그 쌓았던 그런 경력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직이 좀 확고해졌다라고 하면은 뭐 성과 위주의 어떤 경력 기술서 작성 등의 어떤 구직 스킬 부분을 좀 체킹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혼자 준비하기가 힘드시니까 뭐 재직 중에라도 뭐 워크넷이나 저희 작년 일자리 희망넷과 같은 취업 지원 기관을 좀 활용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그 만 40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 등록 방법은 작년 일자리 희망넷에 접속을 하셔서 구직 등록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담당 컨설턴트가 1대1로 배정이 돼서 재취업에 관련된 취업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또 전국에 8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 번호로 또 전화를 주시면 그 센터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또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임수정 컨설턴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